안녕하세요. 꿈수저 청년 장학금 시즌 16에 지원한 부산에 거주하며 통일과 사회 통합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전영민입니다. 현재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은 민족과 북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민족은 과연 무엇이며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교과서나 뉴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접한 경험과 고민을 통해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제가 왜 민족과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관심이 왜 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직접 제 모습과 목소리를 담아 보여드리는 것이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관심 연표, 마무리 순입니다. 저는 부일외고에서 영어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에서 재학 중입니다. 아래 사항은 간단한 이력과 자격 사항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통일 전문가 과정의 공고문입니다. 작년 하반기 서울에서 인턴을 할 때 남북인도협력지원협회에서 교육을 진행해 주신 명사분들을 직접 뵙고 질의응답도 했던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게 남았습니다. 이 교육은 약 2달간 매주 1회 진행되었던 반면 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은 약 7개월간 매주 2회 진행되다 보니 많이 배우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은 서울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매달 할인 적용 운임을 기준으로 해도 저 스스로의 힘으로 한 달에 교통비만 약 월 6, 70만 원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고민이 많이 깊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꿈수저 청년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민족과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와 흐름을 관심 연표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북한과 민족은 제게 있어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남북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민족이라는 키워드는 북한과 어떤 연고도 없고 이미 분단된 지 반세기 즈음 태어난 제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인 제게 있어 북한과 민족은 함께 봐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이라는 국가를 인식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당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시청한 6.25 영상 자료였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이 제 기억에 가장 깊게 남은 장면이었습니다. 성인으로 안 보이는 여자와 꼬질한 아이, 그리고 뒤에 전차. 우리나라가 이런 때가 있었다고? 이유가 뭘까? 6.25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라는 물음을 남긴 채 지나갔습니다. 2010년 권장 도서 중 하나였던 까만 달걀을 읽고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습니다. 표지에 나와 있는 아프리카계 흑인 분의 아들이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과 아버지의 피부색을 검은색이 아닌 살구색으로 칠하여 아이들에게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 돌아와 때밀이로 자신의 검은 피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가 날 만큼 상처가 나고 울다 지쳐 잠든 것입니다. 이 아이는 가상의 존재이지만 한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는 일상의 차별을 잘 드러낸 것만큼 제 또래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에 정말 슬펐습니다. 민족에 관한 제 첫 물음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17년 저는 고등학교의 모의유엔 동아리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당시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리에서 제정된 대북제재 결의안 원문을 동아리원들과 직접 번역해보는 한편 과거의 대북제재 결의안들을 찾아보고 그 인과를 찾아보았습니다. 중학교 때 잠시 멈췄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시청하고 동북아 평화의 선봉을 한국과 북한이 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세대가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세대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나?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통일부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 리더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기 힘들었던 또래와 통일과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구동회라는 분께서 쓰신 세계 분쟁이라는 책을 읽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을 탐구하면서 민족 문제에 대한 관심도 역시 깊어졌습니다. 이후 2020년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에 입학하고 코로나 시기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며 민족과 북한은 잠시 제 시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허나 2020년 군에 입대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입장이 된 군인으로서 북한을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전역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된 계기였습니다. 전역 이후 2024년 전공 강의를 들으며 한국의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담론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직접 다뤄보고 싶다는 희망이 생겨 처음으로 대학원을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 학부에서 주최한 현지조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및 참가하여 많이 어설프지만 첫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문화 사회를 앞둔 한국의 정체성 재구성을 싱가포르를 통해 조망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신청했던 당시 문서를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게 북한과 민족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2025년 북한과 민족을 같은 문제로 볼 수 있게 된 남북인도협력지원협회 제2차 남북인도협력 아카데미를 듣게 됩니다. 강의를 해주신 분들 중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 안에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통일과 남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세대에게 달렸다. 그리고 한 민족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북한과 공유할 수 있는 유대가 있느냐? 여러분 세대는 한민족 정체성 회복이 아니라 창조, 즉 새로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북한과 민족을 같은 범주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대 청년으로서 제 역할을 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직접 모색하고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올해 저는 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을 듣고 내년에 서울대학교 평화통일학 협동과정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 합니다. 큰 비전을 품고 있는 저 청년 전영민에게 귀한 꿈수저 하나 지어주시면 저는 미래 꿈소트로 사회에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